요즘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지치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날들. 창밖을 보면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흐린지 모르겠는 아침.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펴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운 느낌.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기분. 저도 그랬습니다. 60이 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모든 게 버거웠어요. 자식들은 다 컸고 남편과 나 둘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손주를 봐도 기쁘긴 한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를 허전함.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긴 한데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 젊을 때는 바빠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가해서 힘든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그게 정말 나인지 실감이 안 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는 아직 젊은데 거울 속의 나는 이미 늙었어요. 그 괴리감이 매일 아침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든 건 새로운 짐이 생겨서가 아니라 오래된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라는 걸.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걸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걱정, 남의 시선, 끝나지 않는 책임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후회스러운 선택들, 서운했던 관계들까지. 그 모든 게 60년, 70년을 함께 쌓여왔어요. 마치 집에 물건이 쌓이듯이 우리 마음에도 온갖 감정들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쌓일 때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비우는 게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비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시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무게를 압니다. 이제 함께 내려놓아 봅시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키웠는데 뭐가 힘들어요?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겁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거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쌓인 마음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들었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시간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일도 줄었고 해야 할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 조금 하고 그러면 벌써 9시. 그 다음엔 뭐 하지?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카오톡에 온 메시지들. 대부분 광고거나 모임 공지. 친구들 단톡방에는 누가 손주 사진을 올렸네요. 우리 손주 예쁘죠? 댓글을 답니다. 예쁘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할 일이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10시도 안 됐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만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쌓인 것들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몰랐던 걱정들이 한가해지니까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딸아이, 잘 살고 있는 걸까? 요즘 전화가 뜸한데 남편이랑 싸운 건 아닐까? 시댁에서 힘든 건 아닐까? 딸이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말 안 하잖아요. 혼자 소갈이 하는 건 아닐까? 아들은 어떨까? 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던데. 혹시 구조조정 같은 거 당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한테 잘하고 있는 걸까? 부부 사이는 괜찮은 걸까? 손주는 건강하게 크고 있는 걸까? 요즘 아토피가 있다던데. 병원은 잘 다니는 걸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걱정하면 또 다른 게 떠오르고, 그걸 걱정하면 또 다른 게 생각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내 인생도 걱정됩니다. 나는 뭘 했나?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접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 다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애들은 다 컸는데 막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욕이 없습니다. 앞을 보면 남은 시간이 막막하고 뒤를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람 관계도 피곤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요즘은 만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승진했어. 우리 딸이 집을 샀대. 우리 손주가 영재래.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리 집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좋겠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지? 안 봐도 될 사람들인데 그냥 의무처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알았으니까 갑자기 안 만나면 이상하니까 이런 이유로 계속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버거운지 답은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게 아니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이런 감정들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마음의 무게가 이제야 온몸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후회, 걱정, 서운함, 외로움,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60대는요,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 할 때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이유.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거나.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큰 신호가 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인데 요즘은 마음에 걸립니다. 나보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한두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딸이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끄는 거.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뚜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바쁘겠지.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5분도 안 되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혼자 속상해집니다. 친구가 나를 빼고 다른 사람과 만난 것.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을 보니 다른 친구들과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없어요. 왜 나는 안 불렀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만 빼놓고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요즘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다 마음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작은 것에도 상처받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해집니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집에 혼자 남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혼자 앉아있는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안 웃깁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떠드는데 나는 왜 혼자 여기 앉아있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켜서 영상을 봅니다. 누가 요리하는 영상, 누가 여행 가는 영상, 누가 운동하는 영상,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합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가? 불안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일은 뭐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는데 나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아, 내일 또 피곤하겠네. 그러다 겨우 잠이 듭니다. 혹시 당신도 이러지 않으셨나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온갖 생각에 괴로워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신호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평온함도, 감사함도 마음에 자리가 없으면 느낄 수 없어요. 마음이 이미 걱정과 불안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좋은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무겁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외로운 겁니다. 손주가 와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합니다. 애가 다칠까봐 걱정되고,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하고, 친구를 만나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뭘 해도 마음 편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나는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버티고 있는 것도 힘든데 놓아버리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움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아름답던 잎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잎을 붙잡고 있으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죠. 나무는 압니다. 지금 떨어뜨려야 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잎을 떨어뜨린 나무는 앙상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을 피웁니다. 더 푸르고 더 싱싱한 잎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비워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걱정, 끝나지 않는 책임감, 무거운 관계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비우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60대가 반드시 비워야 할 마음 3가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 그때 그 선택만 달랐다면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누워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순간에 후회는 찾아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이가 뭐라고 말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이렇게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들어줄 걸 그랬어요.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젊을 때는 남편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러던데? 그렇게 잔소리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는지. 내 꿈을 포기하지 말걸.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일을 하고 싶었고, 뭔가 나만의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건 다 사치였어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미뤘는데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는 후회할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잠식할 뿐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집니다. 과거 속에 갇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 커피 향기, 따뜻한 햇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딸을 대학에 보낼 때 딸이 원하는 예술 계열 대학을 반대했습니다. 그걸로 뭐 먹고 사니? 그림 그려서 돈 벌 수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결국 딸은 경영학과에 갔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습니다. 월급도 받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합니다. 내가 딸의 꿈을 꺾었어. 내가 딸의 인생을 망쳤어. 딸이 나를 원망할 거야. 딸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불편합니다. 딸이 그림 전시회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혼자 마음이 아픕니다. 저 아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실제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 같고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혼자 그 후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회 때문에 딸과의 시간도 편하게 즐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후회를 품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때 당신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진 정보와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만큼 많은 걸 알지 못했어요. 지금의 당신은 과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의 나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후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루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식 생각, 밤에 잠들 때도 자식 생각. 자식이 밥은 잘 먹는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성적은 잘 나오는지, 모든 게 자식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전화를 안 하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혼자 밤새 걱정합니다. 일이 힘든가? 부부 싸움을 했나? 내가 도와줄 건 없나? 다음 날 아침에 또 전화합니다. 어제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자식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걱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걱정은 자식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지내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건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해결해줘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관리해야 해.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자식은 이제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 부부가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좀 그래. 이해해줘.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좀 잘해. 내가 양보해. 선물이라도 사줘봐. 그렇게 몇 년을 개입하다가 결국 아들 부부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더 불편해요. 그 어머니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이루고 혼자 소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꾸 개입하는 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자식들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그 간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편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자식 문제로 당신이 병들면 그게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자식들은 그걸 압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또 고민하시겠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또 걱정하시겠구나. 그래서 자식들은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고민할까봐 결국 당신의 지나친 걱정이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오렴. 하지만 엄마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은 돕는 대상이지 대신 살아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비워야 당신도 편하고 자식도 편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속으로는 다 압니다. 저 사람 만나면 기분 안 좋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해. 그런데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갑자기 안 보면 이상하잖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손주가 말이야,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상합니다.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이구나.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너는 손주를 자주 못 보지. 남편이 퇴직금이 별로 없었다며?
너희 집은 좁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물어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뭐가 있나? 나는 자랑할 게 없네. 이런 사람들과 왜 계속 만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친구잖아요. 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동네에서 계속 봐야 하는데, 관계를 끊으면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50년을 알았어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안 입는 옷은 버리잖아요. 언젠가 입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씩 두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즘 바빠서 못 만났네.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덜 쓰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가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이 마음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10명보다 편하게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도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게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조용해진 하루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뭐 하지? 자식들은 잘 있을까? 누구 만날 날인가? 냉장고에 뭐 있더라? 저녁은 뭐 해 먹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피곤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네요. 커피를 내립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그냥 커피를 마십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그렇게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평온함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건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와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손주를 자주 보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계속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속사정은 모릅니다. 손주를 자주 봐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행을 자주 다녀도 집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됐어도 사실은 빚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속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행복이 다릅니다. 남이 뭘 하든 나는 나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이 손주를 매일 봐도 나는 한 달에 한 번 봐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에요. 남이 여행을 다녀도 나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좋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행복을 재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구라도 만나야 할 것 같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한테도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있으면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주는 평화를 이제야 느낍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은 시간.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큰 일이 있어야 기뻤습니다. 자식이 승진하거나, 손주가 상을 받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새소리를 듣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젊을 때는 생산적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계속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쉬기만 했어도 그것도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60대의 당신에게 보내는 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끝나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이제 남은 건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시댁과 처가를 챙겼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역할로 살았어요. 부모라는 이름,
배우자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이름, 직장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들 뒤에 숨어서 진짜 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부모이기 전에 나는 나입니다. 배우자이기 전에 나는 나입니다. 그 나를 찾을 시간입니다. 후회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후회하며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게 자식한테 더 큰 사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삽니다. 힘든 관계도 정리하셔도 됩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시간이 관계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만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 만남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은 후회 하나, 내일은 걱정 하나, 모레는 불편한 관계 하나.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비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위한 삶을, 그게 60대 이후의 진짜 인생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온과 자유와 감사를 채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마음을 비워가요. 오늘 하루도 당신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 조금씩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마음을 비워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